윤석열 정부는 말 안 듣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이 외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로 방류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반대해야 된다. 들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사재단에서 진행하는 그 시국기사를 쭉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거든요. 주문을 건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문 한번 시작해볼까요? 주문을 건다. 윤석열을 제가 잘못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문을 건다. 네, 저는 윤석열에 의해서 국채를 뒤흔드는 마치 개수와 같은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유미한 국회의원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가 간도 학살 100주기였습니다. 아시죠? 그 간도 학살에서 간도 대지진 상황에서 그 혼란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인들 최소한 6,661명이 정말로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죽창으로, 쇠꼬챙이로, 칼로, 총으로. 그것도 국가의 지휘하에 군과 경찰에 의해서, 자경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추모했다라고 하여 한마디 추모도 하지 않은 정부가, 한마디 추모도 하지 않은 정치권이, 한마디 추모도 하지 않는 언론, 방송이 국채를 건드는 세력, 그리고 종북주의와 손잡고 반일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를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의 맥락을 쭉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발언할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그들은 겨우 일제 식민지 36년 그리고 해방 이후 완전하지 못한 그 해방으로 인해서 떵떵거리고 뿌리를 깊게, 넓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괴물처럼 뻗어내렸던 일제 식민지 잔재, 겨우 앞에 보니 106년이죠. 그죠?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 역사 속에 106년의 역사,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10분마다 한 명이 죽음을 겪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외쳤던 한 소년의 그 아우성이 사실은 이 심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셨던 여러분 모두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절규를 보면서 13살에 평양에서 중국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18살에 해방이 되어 집으로 간다 했더니 집이 아닌 인천으로 도착해서 평생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분단된 남쪽에서 삶을 살아오셨던 길어놓은 할머니의 절규도 보였습니다. 만 14살에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끌려다니면서 22살까지 일본군 성노예가 되어서 모진 고통을 겪었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인생도 그 절규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건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를 만들지 말라. 다시는 이 땅에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메시지들을 그동안 30년이 넘는 동안 본인들이 직접 운동가로 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종북주의 세력입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하자, 사죄하라, 배상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외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서 입 닫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1년이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죠. 그 촛불 집회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외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팔아먹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팔아서 그 판 역사 위에 한미일 군사 동맹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 과거사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할머니들 곁에서 할머니들 손을 잡고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했던 제 활동가들, 제 동료들, 그리고 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그 회오리 바람은 지금도 심장이 섬찟합니다. 물론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에 비하면 비길 바가 못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소중한 제 동료를 잃었습니다. 어릴 때 수녀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여성은 수녀가 될 수는 없었고 평화여기집 쉼터에서 할머니들을 24시간 돌보는 활동가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에 그 공고에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16년 동안 할머니들과 동고동락하며 명절에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손영미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보고서야 그녀가 목숨을 걸었던 2020년 6월 6일 그 전날 6월 5일 검사가 손영미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하필이면 6월 6일에 그렇게 삶을 거두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날 아침 저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잘 버팁시다. 할머니들 다 나중에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우리 손잡고 여행도 하고 정말 할머니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서로 손잡고 알콩달콩 미래를 꿈꿨었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견뎌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녀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우리 기록록 할머니 식사를 해드려야지. 잠자리는 편한가? 자기 자신의 힘든 것보다도 할머니의 삶의 자리를 챙겼던 그 여성이 그렇게 삶을 거두었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재판에서 내내 들은 것은 왜 손영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였습니다. 항소심 판사가 저에게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물었던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 전날이 손영미 소장의 3주기였습니다. 6월 7일 재판이 있었고요. 저에게 묻더군요. 왜 손영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순간 검찰의 공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우리 손영미 소장님도 저도 정대협에서 3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청춘을 바치면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은 모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머니들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법이요. 아시죠? 요즘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보다 훨씬 예쁘네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텔레비전에서 저를 악하게 그렸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그 말을 들었던 분이 민망해서 웃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언론과 텔레비전만 보고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누가 그 할머니들 곁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겠나 생각해보니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 그런 답으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고 이렇게 다시 저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저도 제 동료들도 다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비의 꿈을 펼치자라고 결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의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우리가 바꾸자. 정의롭게 세우자. 윤석열이 거꾸로 만들어 놓은 역행시킨 이 역사의 아픔을, 이 부끄러움을, 이 억울함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서 그 과거 역사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다시 높이 올려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대는 힘이다. 네, 연대는 희망입니다. 아시죠? 12구 이태원 3사 유가족들과 함께 손잡는 우리의 연대가 있다면 우리 유가족들이 웃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연대가 있었기에 저는 부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도 저를 또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혹은 아직도 재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기르노 할머니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되셨는데 90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할머니는 노래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노래를 시켰다 해서 학대죄라는 게 저에게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주체적으로 정말로 활동을 했는데 평화를 담고 통일도 만들자, 제일조선학교 아이들도 지원하자 그렇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윤미향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할머니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재판에 놀려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신부님들 계시고요. 우리 촛불 시민들 계시고 세계 각지에서 함께 연대하고 손잡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재외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국 미사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저는 힘차게 날개짓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거꾸로 만들어 놓은 그 굴욕적인 역사,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초래시키고 2015 한일 합의를 통해서 굴욕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역사 정상화시키고 다시 피해자들이 만들었던 존엄의 역사, 인권과 명예의 목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세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밀, 삼국의 군사동맹 체제 때문에 걸림돌로 취급했던 이 역사의 아픔을 결코 그런 하찮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자존감도 우리 대한민국의 존엄함도 세계에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길이 있다. 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한번 구호해 볼까요? 우리 신부님